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 선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해외 선물에 대한 인기도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는 듯하고 주식을 하시던 분들이 해외 선물까지 같이 하시거나 혹은 저처럼 주식에서 잘 안 되니까 해외 선물로 넘어오거나 이런 어떤 웃지 못할 케이스들도 많은데요. 진지하게 생각해 봤을 때 해외 선물을 우리가 해볼 만한 이유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한 4가지 정도를 찾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해외 선물도 분명한 장점이 있고 또 우리가 쉽게 접근해 볼 만한 그러한 투자처라고 생각을 해서요. 해외 선물을 해볼 만한 4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선물이라는 것의 기본 개념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어떤 투자자가 생각했을 때 A라는 상품이나 주식의 가격이 오를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3가지의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A라는 것을 직접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현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주식이고요. 혹은 실물 자산, 뭐 금괴를 산다든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물 투자입니다. 혹은 A의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미래의 어떤 시점에 지금 가격으로 사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격이 오르게 되면 지금 싼 가격으로 사겠다고 내가 약속을 해놨으니까 이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먼저 사겠다는 약속부터 해놓는 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약속에 대한 권리를 살까라는 것이 바로 옵션인데요. 이건 조금 더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 것이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서 옵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건 없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선물이라는 것은 가격이 오를 것 같은 경우에 특정 시점에 지금 가격으로 그 상품을 사겠다라고 약속한다 라는 개념이 바로 선물입니다. 즉 지금 A의 가격이 1,000원인데 한 달 후에는 2,000원으로 오를 것 같다고 내가 상승을 예상한다면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가격으로 A를 사겠다고 약속했다고 가정합시다. 즉 한 달 후에 가격이 어떻게 변하든 난 1,000원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정말 2,000원으로 올라 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1,000원으로 산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시장 가격 대비해서 1,000원을 싸게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겐 1,000원이 수익인 것입니다. 반대로 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가격이 1,000원에서 500원으로 내려가 버리면 나는 어찌되었든 약속을 했잖아요. 1,000원으로 사겠다고 약속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보다 500원 더 비싸게 사야 되니까 500원 손실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승을 예상할 때는 매수하겠다고 약속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가격이 오를 것 같다면 매수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A의 가격이 1,000원인데 한 달 후에는 500원이 될 것 같다. 즉 하락을 예상한다면 이러한 가정하에서 A를 한 달 후에 지금 가격으로 팔겠다고 약속을 했다. 즉 한 달 후에 네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난 무조건 1,000원에 이놈을 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500원이 되었다면 시장 가격보다 나는 500원 비싸게 팔게 되겠죠. 즉 난 500원 더 먹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500원 수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으로 팔겠다고 했는데 2,000원이 되어버리면 즉 가격이 올라버리면 1,000원으로 어떤 가격이 되든 1,000원으로 팔겠다고 했는데 2,000원이 된다면 나는 시장 가격보다 1,000원 싸게 팔아야 되는 거죠. 즉 손해보면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1,000원 손실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격이 내릴 것 같다면 매도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고요. 여기서는 뭐 선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보단 해외 선물에 투자해 볼 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선물 거래의 특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시점이 지나면 그 선물은 없어져 버려요. 아까 계속 우리가 얘기할 때
한 달 후에 뭐 산다고 약속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한 달이 지나가면 약속이 이행돼 버렸으니까 이제 사라지겠죠. 또 어떤 선물 계약은 2달 후, 어떤 선물 계약은 3달 후에 살 거야, 팔 거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기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점. 실물을 지니고 있지 않아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공매도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완전히 같진 않지만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어떠한 상품을 지니고 있지 않아도 한 달 후에 난 그것을 어디서든 구해와서 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의 약속만 하는 것이므로 사는 약속, 파는 약속 모두 가능하여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이것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이니까 약속에 대한 돈만 필요해요. 야, 너 그 약속 지켜 할 때 그 대신 이 돈을 걸어라 이런 식으로 약속에 대한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증거금이라고 하고요. 이런 증거금만 가지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같은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현물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 즉 많은 양을 더 거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을 적은 금액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레버리지라는 것입니다. 즉 1대 10, 1대 100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 살 돈으로 10개를 산다. 하나 살 돈으로 100개를 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런 4가지 특징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외 선물 하는데 해외 선물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국내 선물하고 이것은 대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해외 선물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일 텐데요. 국내 선물은 대표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을 거래합니다. 코스피의 200개, 시가총액 200개 상위 종목들의 종합지수가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를 가지고 거래를 한다든가, 코스닥에 있는 150개 종목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를 거래한다든가, 혹은 개별 주식들도 꽤나 한 100여 개인가요? 되는 것 같은데, 개별 주식들의 가격이 오를 거야, 내릴 거야에 대해서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상품이 있어요. 뭐 돈육 이런 거 보면은 선물로 거래되고, 또 채권도 이제 거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선물 시장이 존재합니다. 근데 해외 선물은 조금 더 해외 시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해외에서 거래되는 선물 종목들은 훨씬 좀 더 다양합니다. 나스닥 항생뿐만 아니라 뭐 독일의 주가 지수가 거래되기도 하고요. 미국 중에서 S&P가 거래되기도 하고요. 다우가 거래되기도 하고요. 금을 거래하기도 하고 은, 구리, 팔라듐이라든가 백금 이런 것도 거래하고, 통화도 유로, 파운드, 엔, 호주 달러, 스위스 프랑 뭐 등등 많이 거래를 합니다. 원유, 가스,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그 원유 가격은 이 원유 선물 가격의 흐름을 보고 보통 얘기하곤 합니다. 옥수수를 거래하기도 하고 또 밀도 거래하기도 하고요. 쌀도 있고요. 심지어 목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돈육, 또 생육, 식육 뭐 이런 거 거래를 많이 합니다. 해외 선물에는 많은 종목이, 다양한 종목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 선물보다 해외 선물을 추천한다거나 혹은 좀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면 다음과 같이 이 특징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장이 마치면 그냥 끝나요. 거래가 더 이상 되지 않고 거래가 안 되는 시간이 더 길어요. 하루 중에. 하지만 해외 선물은 많은 경우에 하루에 23시간 거래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부터 7시 정도의 오전이요. 오전 6시부터 7시 정도에 1시간 쉬는 것 말고는 미국에서 주로 거래가 되는데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23시간 내내 거래가 가능합니다. 국내 선물은 종목수가 제한되어 있지만 물론 뭐 해외 선물도 종목수가 제한되어 있죠. 무한은 아니지만 다양한 종목이 있다는 점. 국내 선물은 이런 게 있죠. 뭐 기관이 얼마를 샀다는 둥, 외국인이 얼마를 샀다는 둥, 개인이 어떻게 했다는 둥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해외 선물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구분이 없어요. 저는 구분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구분이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증거금이 많이 필요해요. 즉 레버리지가 적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많은 돈을 맡겨야지, 아까 우리 선물은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돈을 맡겨야지 이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외 선물은 조금 더 그 증거금이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조금 더 높은 편이죠. 즉 적은 돈으로 많은 것을 거래할 수 있고요. 국내 선물은 조금 더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선물 시장에서 거래를 하려면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와 모의 거래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해외 시장에 접근하려면 그런 것이 불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즉 문턱이 낮지만 좀 더 위험하다라는 인상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국내 주식 중에서 아무거나 그냥 차트 생각나는 거 열어봤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여전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붙었어. 그리고 올라왔어. 막 꼬리도 달리네. 이거 세력이 개입한 건가? 이제 가는 건가? 막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또 여기서도 뭐 이런 양봉이나 거래량 없어. 야 이거 가는 거야? 아니면 뭐야? 뭐 개미 털기야? 뭐야? 여기서 이렇게 음봉이 크게 발생하고 하는 것도 야 이거 개미를 터는 거냐? 아니면 뭐 정말 빠져나가는 거냐?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의도를 찾으려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피어오르더라고요.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말이죠.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제가 증명받은 적도 없고 확인한 적도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세력이라는 주체가 존재한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이런 국내 뭐 쉽게 표현하자면 잡주라든가 혹은 테마주라든가 이런 것들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세력의 패턴이라든가 세력의 의도 같은 게 중요해 보이던데 나는 그거를 판단하지 못하겠다.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즉 국내의 어떤 이러한 잡주나 테마주에 관여하는 작전 세력에 대해서 나는 그런 작전 세력의 의도도 생각하기 싫고 그들의 움직임에 따라가는 것도 내 능력에서 어렵다라는 생각,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고 포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건데요.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개들을 적어놨는데 이것 말고도 아마 알아야 될 것이 더 많겠죠. 주식 투자에서는 분명히 기업의 내용을 많이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근데 많이 알면 알수록 좋다 보니까 너무나 알아야 할 것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그나마 조금 더 많이 알게는 됐는데 또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던 게 생기고 하니까 이 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하려면 내가 모든 걸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점차 더 들더라고요. 즉 공부에 대한 강박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정말 우리나라 주식,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 해외 주식에도 해당되는 내용인데 내가 정말 그 기업을 다 알지 않고서 이 주식을 거래해도 되나라는 강박이 생길 때가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 선물의 경우에 재료가 즉시 반영이 된다는 점인데요. 이 빨간 선이 하루예요, 하루. 이게 그리고 지금 1시간 봉이에요. 즉 60분 봉인데 이게 지금 원유 시세인데요. 제가 한번 봉 개수를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하루에 24개의 봉이 그려지네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 선물은 하루에 23시간 정도 거래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그렇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거래된 거는 뭐 나름의 이유가 있는 토요일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이럴 때입니다. 여기도 아마 23개일 것 같고요. 여기도 그럴 것 같고요. 재료가 따라서 하루 내내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뭔가 일이 터지면 바로 반영이 돼요. 국내 시장은 3시 30분만 되면 끝나버리니까 3시 30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갭으로 벙 떨어져서 출발을 해서 내 손절선을 넘어버린다든가 이러한 일을 제가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무서울 때가 있는데 해외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23시간 거래가 되니까 주말만 아니면 특히나 이번 주말에 저저번 주말인가요? 사우디에서 무슨 드론 공격이 일어나서 확 기름값이 올라서 갭으로 시작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만 아니라면 보통은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어서 어떤 갭 때문에 내 거래가 말릴 가능성은 적은 것 같아요. 해외 선물은 리스크가 큽니다. 근데 제가 적다고 주장한다면 웃으실 텐데요. 이건 똑같이 원유 차트, 1시간 차트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게 지금 하루잖아요. 이게 하루인데 여기가 기름 가격이 한 $55 정도 됐네요. 그리고 여기가 기름 가격이 한 $53 정도 됐습니다. 해외 선물의 가격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할 일이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만 할 텐데요. 이 폭이 200틱이라는 개념이고요. 즉 가격 폭이 200 단위가 가격이 변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 돈으로 환산한다면 한 계약, 즉 매수를 하겠다든 혹은 매도를 하겠다든 약속하는 거 하나의 약속이 계약이거든요. 한 계약을 하는데 지금 한 400만 원 정도 든다고 가정을 하면 400만 원을 맡기면 시장에 맡기면 이러한 200틱, 즉 이건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00만 원 정도의 하락을 겪는, 즉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어요. 한 계약을 매도했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에 원금 대비 50%가 그냥 쉽게 이렇게 변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레버리지를 고려하면 하루에 원금 대비 변동성에 50에서 100% 육박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니까 원금을 다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럼 리스크가 큰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아마 들으시는 분이 억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게 200%가 변하든 300%가 변하든 10,000%가 변하든 내가 1%에서 손절하면은 10,000% 손실 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손절을 칼같이 하면 시장이 주는 리스크를 내가 직접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리스크가 크다는 말에는 별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리스크가 적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크지 않다, 내가 조절할 수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선물에 적합한 성격이나 혹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어떤 작전 세력이라든가 이런 투기 세력에 대한 불신, 그런 패턴을 잘 모르겠고, 또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불신이 있다면 해외 선물이 조금 더 맞을 것입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 기업의 모든 것을 알아야겠다라는 강박이 있다면 해외 선물이 조금 더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식을 하루 이상 보유하는 것이 두렵다, 갭 때문에 말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식의 경험이 나쁜 기억들이 있으시다면, 밤새 잠이 오지 않는 성격이라면 해외 선물이 더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적은 금액으로 손절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해외 선물이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내가 이러한 성격에 해당하는지를 보시면, 내가 이러한 성격에 해당된다면 해외 선물을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맞을 수도 있겠나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해외 선물에 대해서 전부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성격이나 어떠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해외 선물을 해볼 만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라서요.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국내 시장에 대한 리스크, 또 그놈의 세력이라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도 세력이 있겠죠. 근데 이만한 세력들, 트레이더일 수도 있고 혹은 증권사일 수도 있고, 이러한 녀석들이 그들끼리 매수 매도를 하면서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얘네들끼리 다 짜고 개미를 죽이겠다,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거대한 세계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개미를 죽이고 털고 이렇게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접근할 만한 요소는 적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모두 알아야겠다는 강박이 있다면 그런 부담을 줄일 수가 있을 텐데요. 물론 해외 선물에서도 금리라든가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기업 분석보다 좀 더 거시적이고 조금 더 공개된 정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 종일 1시간 정도 쉬고 23시간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있으면 바로 반영이 돼요. 하지만 금요일 날에서 월요일 날 넘어갈 때는 역시 주말을 쉬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손절을 할 마음가짐이 충분해야 됩니다. 하다면이 아니라 해야만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마음을 정말 단단히 먹고, 또 나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도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해외 선물, 이 주식보다 좋은 이유까지는 아니어도 해외 선물을 해볼 만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